우여곡절 끝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정기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세종의사당 건립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산 송악면 유곡리부터 역촌리까지 확포장 사업과 은봉에서 천안 성안읍까지 확포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폐기물 증가로 위생 매립시설 확장이 필요한 가운데 천안시가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목천 위생 매립시설 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일 오전 10시 47분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의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그동안 발목 잡혔던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8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역에서는 환영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해 11월 운영 개선 소위에 상정된 지 9개월 만입니다. 해당 법안은 이달 말 운영위 전체 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인 국회법이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고 행정 효율도 강화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보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번에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일부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국회법 제22조 사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문장 사이에 국회 분원으로란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분원 명시를 통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부대 의견으론 국회 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역에선 즉각 환영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세종시가 반쪽짜리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수위 통과는 환영을 하지만 그 본회의 통과까지 이것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최종 본회의 통과 시점은 언제가 될지 세종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까지 이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이르지만 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운영 개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다음 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설계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입지를 확정짓고 이전 규모와 대상 등을 정해줘야 합니다. 흔히 마스터 플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설계 공모에 착수하게 됩니다. 설계 공모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두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설계 공모 작품이 나오면 이걸 토대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하는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이 2년, 그리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3년 정도의 건축 기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국회 분원, 즉 세종의사당 완공은 이르면 2027년쯤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한 지금부터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국회 규칙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규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또 국회 차원에서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한 일이고, 국회 분원이 세종으로 오게 되면 도시계획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세종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올해 초 국회타운 조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되면 주변 생활권과 교통 여건 변화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보좌진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이전을 위한 주거 대책 등이 광범위하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참외와 멜론이 섞인 과일, 일명 참멜이 세종시에서도 첫 출하에 들어갔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통해 참외와 멜론을 교잡해 만든 참멜을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참멜은 참외와 멜론을 교배 육종한 것으로 겉은 참외 모양이지만 속은 주황색의 색깔을 띠는 신품종 멜론입니다.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품종으로 고온에서 병해충 발생이 적고 재배 적응성이 뛰어나 여름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800가구를 표본으로 사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으로 노동이나 소득, 교육, 주거와 교통 등 7개 부문 70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문 조사와 함께 처음으로 인터넷 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사회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파악해 정책 개발이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인 0.84명보다 0.44명 높았습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서울에 비해서는 2배가 높았습니다. 한편 충남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4위로 비교적 높았으며 그중 천안시는 0.98명, 아산시는 0.99명으로 충남 평균보다 다소 낮았습니다. 국립세종도서관이 올해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다음 달 6일부터 11월 1일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운영합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정기 강좌와 독서 동아리, 가을 특별 강좌 등 13개 강좌 총 39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 송악면 유곡리부터 역촌리까지 확포장 사업과 은봉에서 천안 성안읍까지 확포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 수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도 39호선 아산 유곡에서 역촌 확포장 공사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했습니다. 확장 구간은 외안 삼거리부터 유곡리까지 3.98km입니다. 현재 왕복 2차선인 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해당 구간은 아산과 공주를 잇는 도로로 관광지인 외안 민속마을도 있어 주말과 명절 때마다 상습 정체가 계속돼 왔던 곳입니다. 확포장 공사에는 국비 6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국지도 75선 은봉에서 성안 확포장 사업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9.33km 구간이 왕복 4차선으로 확대되며 881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 등의 물류 수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5일 오전 10시 47분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의 한 카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남소방서는 화재로 인해 옥상으로 대피한 40대 여성 1명을 복식 사다리를 이용해 신속히 구조했습니다. 천안시가 외국인 확진자의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달 들어 천안 지역 외국인 확진자는 40명으로 지난달 15명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 6명, 태국 3명, 기타 5명 등입니다. 천안시는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마을 안내방송과 다국어 안내문을 배포하고 외국인 밀집 사업장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증가로 위생 매립시설 확장이 필요한 가운데 천안시가 님비 현상을 극복하고 목천 위생 매립시설 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천 위생 매립시설은 일일 146톤을 기준으로 오는 2032년 매립 종료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최대 2배 이상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되면서 매립 종료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이뤄내 오는 2026년까지 5만여 제곱미터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산 지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아산시의회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침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청 인근에 설치된 구불맹사성 동상입니다. 지난 2008년 맹사성의 청렴 정신을 새기기 위해 설치됐지만 현재는 색이 다 바랬습니다. 동상을 비추던 조명시설은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 문제는 현재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대장도 없어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조미경 아산시 의회 의원이 아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침이 담겼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 설치 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사후 관리 계획과 관리 부서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이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돼 관리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23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시정 목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천안을 만들기 위해 내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 주요 내용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회의자 민선 8기를 여는 2022년의 슬로건을 시민의 삶이 바뀌는 설렘이 가득한 도시, 미래를 향한 다시 뛰는 천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시정 3대 목표인 새희망 미래도시와 고품격 문화도시,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 시책구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는 시민 편의와 행정 혁신에 중점을 둔 294건의 신규 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새희망 미래도시는 지역 혁신 전략산업 체계와 기업 성장 시스템 구축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합니다. 또 고품격 문화도시는 올해부터 시작한 빵의 도시 천안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과 왕건 유적지 탐방로 조성 사업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교통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 신고 시스템 운영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공유주차 활성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설치, 상담 캠핑차 운영 등 어린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도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고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3교대와 내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아산 신정호에서 폐사하는 떡붕어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수거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 수십 마리의 떡붕어가 죽은 채 둥둥 떠다닙니다. 저수지 안쪽에서도 폐사한 떡붕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폐사한 떡붕어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떡붕어 폐사가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낮아지면서 용존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3일 오전 11시 기준 신정호의 저수율은 59%로 지난해에 비해 24%포인트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수거 작업에 나서곤 있지만 워낙 폐사한 물고기 개체수가 많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신정호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주말 1차 수거 작업을 한 데 이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아산시와 함께 추가적으로 폐사한 물고기 수거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소득 안정자금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번 소득 안정자금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버스 또는 택시업체를 통해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보를 총망라한 신통방통 복지소통 가이드북 통통북을 발간했습니다. 통통북에는 약 620개 기관의 정보와 복지사업 등을 수록해 생애 주기와 상황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복지 관련 시민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최계열 신임 회장을 만나봅니다. 최계열 회장은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최계열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달에 천안시 기업인협의회 회장에 취임하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이고 제가 현장에서 특히 제조 공장에서 거의 50년간 쭉 일하다가 이런 사회적인 일을 맡아보기 이제 처음이라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고 중압감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업인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기업인협의회는 그 천안시의 이제 관계기관과 기업 애로사항을 같이 협의하고 신생된 기업이라든가 적은 기업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2009년부터 상임 부회장을 해오시면서 사실 우리 기업인협의회 산 증인이시잖아요. 앞으로 기업인협의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동안에 문필 회장께서 12년 동안 하시면서 관계기관과도 많이 협조를 하시고 또 회원사들을 많이 다독이고 또 회원사들 가입을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서 상당히 그 노력을 하시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같이 옆에서 거들긴 했지만 제가 그보다 더 잘 저거 해서 우리 기업인협의회가 기업 집단이 돼야 될 텐데 잘 해낼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그 회장님께서는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 못지않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에 좀 선도적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각종 그 기업이 위치한 현지에서 지역사회하고 협조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 그동안에 시에
장학재단에 한 20억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재단에도 한 1억 5천 기부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돕는다는 게 의미가 크죠. 특히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탄탄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회장님께서 갖고 계신 경영 철학이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회사의 그 기본 경영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존중하자. 우리 고객도 존중하고 종업원들 존중하고 그래서 사람이 서로 돕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고객에 봉사하자.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적기에 공급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므로서 고객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자. 그런 고객에 봉사하자. 그다음에 변화를 선도하자. 이거죠. 앞으로 기업이 그냥 기술이나 모든 생산 방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제품이 자꾸 새롭게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항상 새로운 변화를 서로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기업인 협의 회장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기업인 협의 회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관을 꼭 지어서 기업인들이 우리 기업인 협의회에 자유롭게 나와서 항상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토의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협의하고 애로사항도 좀 서로 나누고 그렇게 또 정부 유관기관에 협조할 사항이 있거나 또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은 서로 도와서 좀 서로 협조해서 기관과도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업 정신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만큼 사회에서 큰 기여도 하실 것으로 기대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 더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주식회사 메타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스마트밸리 일반 산업단지에 1,500억 원을 들여 건립되며 2023년까지 50명 신규 고용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와 고려대학교 세종교육혁신원,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와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등 4개 기관이 마을계획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관학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천안시가 편의점 5개 브랜드와 함께 파랑새 편의점 복지 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파랑새 편의점은 방문 손님 중 자살 의심자, 학대 의심 아동, 치매 노인 등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천안시에 신고한 뒤 임시 보호 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대명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1-001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투오 테크에서 간판 제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1644-198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실버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요양 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4-35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